자, 29강째입니다. 제자 여러분. 오늘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이 과거 시제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현재 시제와 다른 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그 과거의 사실, 상태 그리고 동작이나 행위는요. 당연히 과거 시제로 나타내죠. 뭘로 나타내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의 습관, 뭐로 나타내겠습니까? 과거 시제로 나타냅니다. 역시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언제나 과거 시제로 나타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 역시 나중에 여러분 시제일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주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현재나 현재 완료 혹은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 이리 말씀드렸죠. 또 어떤 시제일치의 법칙이 있느냐면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그런데 종속절 내용이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야. 즉 이것을 유식한 말로 대과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따가 이제 과거 완료 설명할 때도 잠깐 나오는데요. 원래 주절 내용보다 종속절 내용이 더 과거일 때 이때는 헤드 PP 즉 과거 완료 형태로 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속절에 역사적 사실이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월드 워 2가 ended in 1945가 왔잖아. 세계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다. 그런데 앞에 나는 배웠다 란 표현으로 I learned 다음에 접속사 대시 오고 I learned that World War II had ended in 1945 하면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느냐? 물론 내가 배운 시점보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난 시점이 더 과거다. 그래서 대과거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그렇게 헤드 PP를 쓰는 게 옳지 않나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일 경우에는요. 그 역사적 사실이 배운 시점 혹은 자기가 안 시점보다 가르친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은 헤드 PP로 쓰지 않고 순수하게 과거 시제로 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주절 종속절 개념을 잘 모르십니다. 허나 나중에 우리가 화법이다라는 걸 배우고요. 화법 배울 때 또 시제일치라는 것을 함께 배우는데요. 그때 요 말이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국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다. 이게 broke out 써야지. 예를 들어서 I was taught that 나는 뭐 배웠다 that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had broken out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 현재의 공손한 부탁인데 왜 조동사 can I나 will you가 아니라 could I나 would you가 들어가겠는가? 이것은 136페이지에 있는 왕글샘 코너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과거 시제는 현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행위, 습관, 역사적 사실, 경험 등을 나타낸다. 현재 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과거 이런 속성은 이건 상대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과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 시제가 공존하는 시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엔 없는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영어 시제에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분업화시켰습니다. 분업화. 즉 과거에 단순히 일어났던 사실은 과거 시제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의 영향력이 현재 미치고 있을 때 그때는 현재 완료를 쓴다.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잠깐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런 현재 사실과 관련이 없는 과거 이런 속성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는 그런 가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에 반대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에 반대고 이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재 공손한 허가나 부탁을 표현하는 데에도 쓰이기도 하지. 그래서 당신의 펜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를 could I borrow your pen처럼 현재의 조동사 can이 아닌 과거 조동사 could를 많이 쓰는 거군요. 이 나오죠. 그렇지. can을 쓰면 조금 건방진 느낌이 들지. 그뿐만이 아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 시제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현재의 가정, 상상, 허구적 내용의 동용,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아직 가정법 안 배웠으니까 말씀드렸듯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이 137페이지에 그래서 could I borrow your pen이라든가 would you do me a favor라든가 이런 표현은 공손한 부탁을 위해서 조동사를 과거 시제 형태로서 쓰는 것이지 이게 과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내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 5번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에 과거자란 말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과거 시제하고 상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법 과거는요 오로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데 if절, 즉 요게 이제 if절, 요 조건 접속사 if가 이끄는 절이 가정의 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내용 한번 보실까요?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일 수 있나요? 아니죠. 가정에서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가면을 벗어 할 때 가짜랍니다. 정은 정해놓는 거예요. 즉 그 과거 시제를 통해서 현재의 허구적 내용, 반대되는 내용을 설정해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f I were a bird를 내가 만일 새였다면 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만일 새라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if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올 때는 was 대신에 were가 오고, 물론 현대 영어에서는 was를 또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나 여러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은 두 개잖아요. was도 있고 were도 있고. 그런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동산 were만 쓴다. 그 다음 일반 동사일 땐 당연히 과거 동사 하나밖에 없죠. 그걸 갖다 쓰고, 조동사 중에서는 could를 갖다 쓴다. if 주어 다음에 비동사일 땐 were, 일반 동사 과거형, 조동사 중엔 could가 오고, 주절 저기 I would fly to you 이 부분이 주절인데요. 이때는 주어 다음에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가 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가정법 과거라는 틀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내용은 과거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고 단순히 if절의 과거, if절의 동사 형태가 과거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지어진 것이지 절대 현재 시제하고는 과거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현재 사실의 허구,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다. 내가 새가 아닌데 새라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봐도 내가 새였다면이 아니라 새라면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 다음 If he had a computer, he could do the work easily. 만일 그가 컴퓨터가 있다면이에요. 있었다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He could do the work easily.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로 해석해야 돼요.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허구, 가정, 반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 가정법 가면요. 이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왔을 때 또 순수한 과거적 어떤 그런 그 추측이나 어떤 그런 일이 불확실할 때, 어떤 사건이 불확실할 때를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걸 또 배우게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배우면 훌륭하게 배워 오신 겁니다. 항상 단계를 밟고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래 시제 왔습니다. 미래 시제는요 아주 간단하게 will을 갖다 씁니다. will이나 shall을 갖다 쓰고 원형 동사의 형태로 쓰고요. 단순 미래, 의지 미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단순 미래, 의지 미래를 다 가려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걸 차마 외우질 못해서 어디서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칠판에다 적으시고 우린 따라 적고 이런 스님의 그런 중학교 때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미국 애들이요 다 통일했습니다. 단순 미래 같은 경우 윌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미국 사람들 단순하면서도 참 우리한테 참 좀 편리함을 주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왕글젠 코너 한번 밑에 한번 보시죠. 그 아까 선생님이 그 미래 시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미래 시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말이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이게 나와요.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페이지를 옮겨서 138페이지로 갑니다. 단순 미래 있죠. 그래도 이제 의지 미래하고 상대적으로 단순 미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단순 미래,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순수한 미래를 단순 미래라고 한다. 즉 의지가 투영되지 않은 거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모두 윌로 통일해서 표현하므로 윌쉘의 구별이 필요치 않다. 원래는요 주어가 1인칭 I일 때는요 그 옛날에는 그 shall을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I shall be 20 years old next year. 내용만 살펴볼까요? 나는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부려야지, 의지를 발동시켜야지 20살이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미래에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단순한 어떤 사항이죠. 이럴 경우에는 단순 미래 조동사 shall을 썼어요. 밑에 읽어보면은 옛날엔 순이의 세신을 울산서 사고세 해가지고요. 시옷자 들어간 것은 shall이고 이응자 들어간 것은 will로 다 외웠단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I shall be 20 years old next year라고 안 하고요. 거의 I will be 20 years old next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도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의지 미래입니다. 한번 13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의지 미래는요. 이제 위에 볼게요. 말 그대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자의 의지고요. 의문문에서는 듣는 자의 의지를 묻는데 이건 이렇게 어렵게 볼 필요 없고요. 이제 will이 들어가면 그 주어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shall이 들어가면은 그 주어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정오까지 그 일을 끝마치겠다. 주어의 의지가 아주 그냥 분연히 보이죠. 분연한 주어의 의지가 아주 그냥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you shall have this sword가 있어요. sword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sword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sword예요. sword. W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묵음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검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요. 내가 너에게 이 검을 주겠노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왕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귀여운 손자한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내가 네가 이 검을 갖게 될 것이다. 나의 장손자야. 이러면 그 천진난만한 또 장손자는 뭐야 이게 막 할아버지야 뭐야 이게 한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쓰는 거죠. 내용 살펴보면은 you shall have this sword는요. 네가 갖게는 될 것인데 이 갖게 될 때 그 의지는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다. 즉 말하는 이 하레비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좀 그 뉘앙스 파악하시겠어요? 그 다음 He shall go there가 있어요. 그가 거기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를 거기에 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거기에 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갈 의지는 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의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I'll make him go there. 이때 make 이제 사역동사 써서 원형부정사 go가 왔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 학습했을 때 이걸 참고적으로 보라 이 얘기고, 여기에서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거기에 가는 주체는 의지는 he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will이 있죠.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당신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하는 자. 이거, 뭐야, 즉, 내가 누구한테 청혼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하는 자 의지가 아니라 유의 의지라고. 그 will과 you가 붙어 있기 때문에 will이 있으면 이 의지가 붙는 거라. 그래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당신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오면 더 여러분 확신할 거다. Shall I open the window? 내 창문 열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받고 있는데 되게 더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어와서 싫어하실 수도 있어. 그럴 때 손 들고 제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자, 여러분 창문을 여는 동작은 아이라는 사람이 하겠으나 선생님이 그래 열어 그러면은 아이는 열 것이고 열지 마라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 들린다 이러면 못 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아이의 의지로 창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동작은 아이라는 사람이 하겠지만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해 두세요. 그 다음 When shall he come here again, Mr. Smith? 이거는 완전 미스터 스미스 의지죠. 명시돼 있잖아요. 스미스 씨. 그를 언제 다시 오게 할까요? 이제 그라는 사람이 여기 오고 안 오고는 스미스 씨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he의 의지가 아닙니다. 왜? shall이 붙어 있잖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영어는 한번 한 꼭지 돌고 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성만 들으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죠. 이동이 이제 편하고 MP 들으면서. 근데 이제 또 칠판 강의를 또 이제 나중에 또 원하면 이건 나중에 동영상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굳이 이게 동영상 강의를 유료로 보지 않으시고 이 정도 들으시면은 바로 맨투맨 기초로 가셔도 돼요. 이거를 유료 동영상 강의 듣지 마세요. 이 MP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바로 맨투맨 기초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걸 그랜드 바이블 기초, 생 기초를 듣고 맨투맨 기초를 또 동영상을 들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보다 완전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은 뭐 강의가 업그레이드 됐다가 아니라 그 수준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 영어의 수준이 약간 가르치는 걸 약간은 좀 이렇게 심화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미래 또 시제 강의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30강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진행형 시제 뵙죠. 감사합니다. 이재훈 스승이었습니다. 안녕.